녹화를 시작합니다. 준비됐냐? 준비됐어? 준비됐냐라고 하면 휴대폰을 들고 게임하는 것이 준비가 아니고 교과서를 딱 펴고 4단원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4단원을 관련을 딱 펴고 있어야지. 미스터 프렌드, 어이 친구 준비됐냐고? 준비됐냐고? 똑바로 앉아서 왜 이렇게 삐딱하니 앉아있어? 삐딱선 기적 소리.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이 뭐야 이거? 왜 자꾸 자, 오늘 저 4단원 첫 시간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물론 유튜브화 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물론 화면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죠? 알겠어요? 지금 변환 중이라서. 자,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 우리가 이제 동적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역동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힘있게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한 그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그 개념이 이제 그 동적 평형 그리고 가역 반응이 뭐고 그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이 동자가 무슨 동자인지 아나?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활동 공간, 기체 분자의 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본적인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잠시만 학생 하나만 드려볼게요. 왜? 아니 수업 이동 수업을 와야 되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럼 두 명은 어디 갔지? 한 명은 변조인은 없고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이씨. 자, 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 농도, 압력, 온도 등에 따라서 정반응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리버스 리액션. 이거 이제 이거 정반응은 포워드 리액션이라고 해요. 포워드 리액션.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반응물은 왼쪽에 쓰시고요. 리액턴트. 생성물은 프로덕트의 이니셜 P로 쓰십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역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냐? 예.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기로 할게요. 대표적인 가역 반응. 지금 비가역 반응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염화 코발트가 원래는 요 푸른색이죠. 푸른색인데 이제 물을 딱 만나 가지고 이와 같이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이 됩니다. 요 COCl2 주위를 6개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붉은색을 띠예요. 요 전체는 여기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A를 갖다가 드라이로 이게 말려요. 말리면 물 분자가 날아가면서 물 분자가 분리되면서 COCl2하고 600H2로 이제 분리되죠. 그러면 COCl2 요 색깔은 푸른색이고, 이제 요 전체는 붉은색이죠. 요 한 덩어리죠. 예, 요 한 덩어리죠. COCl2 주위를 6개의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어요. 너 주위를 6명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요거 무슨 색이라고? 붉은색. 요거는 무슨 색? 푸른색이 된다. 그래서 정반응 포워드 리액션, 이거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이제 이것이 왜 튀어나왔지? 자, 역반응은 이제 역반응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다. 대표적인 가역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 배웠던 광합성이나 호흡 반응도 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은 광합성 반응 아시죠? 그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은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합성, 그것도 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주, 정유석, 석주가 만들어지는 반응도 우리가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CaCO3가 있어요. 여기 CaCO3 솔리드가 있는데, 그 H2O CO3, 그러니까 H2O 이거 하고, 그다음에 CO2 가스 반응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CaHCO3 2 수용액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석회동굴화 반응이죠. 이거는 이제 그 종류석 또는 뭐 석주, 석순, 예? 종류석화 반응이죠. 또는 뭐 석준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이죠. 이런 것들이 가역 반응이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600CO2하고 600H2O 뭐 앞에서 배웠던지 1학년 때 배웠던지 간에, 그래서 이제 포도당 C6 H12 O6 플러스 600O2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이거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다. 그에 대해서 이제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비가역 반응은 사실은 그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이다. 그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인데, 그죠?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인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정반응의 속도는 엄청 빨라. 그런데 그 역반응의 속도는 너무 느려. 그래서 마치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런 것이 비가역 반응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을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왜 안 돼? 그죠? 이것이 왜 자꾸 그런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은
물질의 연소 반응. 연소하면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CO2. 또 금속과 산에 반응하면 이렇게 기체가 발생해요. 이 두 개는 이제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 발생 반응은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 기체들을 이용해서 원래 반응 물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얘네들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의 활동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예를 조사해 보자 했는데 이와 같은 거, 이 사산화 이질소를 가만히 놔두면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색깔이 무색이거든요. 이건 무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젓갈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젓갈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를 가만히 상온에서 놔두면 이 무색이 약간 좀 진해져요. 진해지면서 더 이상 그 색깔의 그 진한 정도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함께 존재하지. 함께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N2O4가 NO2로 변하고 NO2가 N2O4로 되면서 애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의 그 농도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창의 활동에 보시면 비가역 반응의 예를 조사해 보자 나와 있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이와 같이 앙금 생성 반응. 그래서 AgCl이라고 하는 흰색의 고체가 다시 왼쪽으로 진행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는 거죠. 디피컬트하죠.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물을 이용해서 염산과 수나트륨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게 뭐냐?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역 반응에서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이 가역 반응에서 그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평형의 예가 교과서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평형, 상태평형이라고 그러지. 물과 수증기의 평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해 석출 평형입니다. 우리가 물에 설탕을 집어넣었을 때 그 용해되는 속도,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화학식이 변하는 평형인 화학평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적 평형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 화학평형은 특징이 뭐냐? 특징은 물론 이제 가역 반응에서만 우리가 다룰 수가 있고 이 화학평형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죠.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함께 존재하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를 이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동적 평형의 첫 번째 상평형이 교과서 여기에 나와 있을까?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요 그림. 교과서에 나와 있어. 찾아보세요. 4단원. 자, 물. 자, 이 상평형은 자, 이렇게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화학식은 안 변하죠. H2O 리퀴드가 뭘로 변하느냐? H2O 뭘로 변할까요? 가로 가스로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리퀴드가 가스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 정반응을 뭐라고 그러냐면 증발이라고 그래요. 증발. 오케이? 그 다음에 가스가 리퀴드로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응축이라고 그래요. 응축.
응축.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자, 밀폐된 용기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클로즈 안 되어 있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동적 평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없어. 그래서 클로즈된 시스템에서 자, 물을 넣었어요. 액체. 이건 H2O, 식은 H2O 뭐죠? 리퀴드로 써야 돼요.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처음에는 보실래요? 처음에는 지금 이 액체 표면에 있는 이 물분자들이 그들 사이 인력을 끊고 공간 속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간 속으로 튀어 올라가죠. 이렇게 기체화되어서 이처럼 공간 속으로 기체화되어서 튀어 올라가는 걸 뭐라 한다고? 증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가 올라갔네요. 그 올라간 입자 중에서 1개가 다시 액체로 기어 들어갔어요. 액체로 기어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지? 응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속도가 무슨 속도보다 클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기어 올라가는 거는 3개네. 3개고 내려온 거는 응축은 2개입니다. 아직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커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튀어 올라간 거는 3개, 내려온 것도 3개, 그리고 더 이상 수면이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면서 제로가 아닌 상태.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결국 수증기하고 물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죠. 수증기하고 물을 우리가 상이라 그래. 상. 액체상, 기체상. 그래서 이 다상, 요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평형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 가열한 거야? 아니야, 가만히 놔두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그래요. 처음에는 수면의 높이가 이 정도 됐겠지. 근데 점점 좀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겠지. 이 상태가 바로 상평형의 예다. 동적 평형의 예다. 결국은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 공간에는 수증기만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액체만 있겠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개수, 내려오는 개수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요 수면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줄어드는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자, 증발 속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온도만이 결정한다고 알려주면 돼. 지금 현재 온도가 일정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뭐가 결정한다고 우리가 알아주면 되냐면 요 위에 공간으로 튀어 올라간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수증기의 숫자가 결정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온도만이 결정하고 응축 속도는 튀어 올라간 기체 상태의 수증기 수가 결정한다고 알아두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증발 응축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느냐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빨갛게.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 T켈빈,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만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있었을까? 증발된 수증기가 없었잖아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서 다시 이렇게 그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증발 응축과 관련된 속도 시간 그래프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평형에 도달된 시간이다 해서 T2라고 나타내 주면 돼. 이퀄리브라이엄 타임. 요 점이 T2. 그래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와 관련된 그 그래프 관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도만 일정하면 액체인, 순수한 액체인 물의 증발 속도야. 순수한 액체만 우리가 다루는 거야. 용액은 안 다뤄. 순수한 액체인 물의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면 이렇게 일정해요. 그러다가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서 수증기의 응축 속도도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평형에 도달된다. 그러면 요 상태가 뭐냐? 바로 증발 속도를 V1이라 할까? V1. 응축 속도를 V2라 할까? V2. 그러면 V1과 V2가 같으면서 뭐가 아니지? 제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상태가 어떤 평형을 얘기하냐? 동적 평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개수, 내려오는 개수, 올라가는 개수, 내려오는 개수 똑같으니까 겉으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액체 양이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 결국은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 경우는 상이잖아. 이거 H2O 리퀴드라는 액체상이잖아. 상이라는 것은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이 있어요. 상은 상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 액체,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지금 이 동적 평형의 첫 번째 예로 상평형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상태평형. H2와 지금 뭐죠? H2O 가스입니다. 가스. 얘네들이 함께 공존을 하죠. 공존을 하면서 더 이상 수면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이 상태. 이걸 액체상과 기체 상태의 평형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고체와 액체 상태의 평형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체와 기체 평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평형을 그냥 합쳐서 상평형이라고 그래. 상평형 일종의 동적 평형이죠. 됐지? 됐다 그래. 자, 그래프 그려놨냐 이거? 그래프 그려놨어? 그랬지? 자, 없으면 나중에 또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또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은 T2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이퀄리브라이엄 타임 T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1번 문제. 밀폐 용기에 담아둔 물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일정 시간에 증발하는 물 분자수와 응축하는 물 분자수를 비교해보자. 반드시 온도 일정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동적 평형에서 일정한 시간에 증발하는 물 분자수와 응축하는 물 분자수는 같겠지. 그래서 더 이상 수면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드는 상태. 이러한 상태 변화의 동적 평형을 뭐라고 한다고? 상평형이라고 한다. 상평형은 일종의 뭐다고? 동적 평형이다. 알겠지? 맞다 그래. 자, 두 번째 이제 용해 석출 평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해 석출 평형. 우리가 이런 거죠. 용해 석출 평형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여기도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비커에다가 이런 비커 있죠? 이 비커요. 비커에다가 이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서 설탕물이 되겠지. 그래서 설탕과 물이 이 반응을 해서 설탕물이 되는 반응을 용해 반응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그림 한번 똑같이 그려보면, 자,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물 100g에 있다 해보자. 물 100g 속에다가 여기 이제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설탕 덩어리를 집어넣는데 설탕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지. 있다 그래. 설탕 이렇게 설탕 덩어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설탕 입자가 그들 사이의 인력을 끊고 물속으로 기어 올라가겠지. 이 기어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 용해라 그러죠. 기어 올라가서 물속에 골고루 퍼지겠지? 퍼졌다 그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시 설탕 덩어리 안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석출이라고 해요. 석출.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이 그들 사이 노란 설탕 분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가는 게 지금 몇 개 있니? 이 그림 보면 3개 있어요. 처음에는 용의 속도가 무슨 속도보다 크겠니? 지금 석출은 하나밖에 없지. 기어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는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커요. 좀 지났더니 기어 올라가는 건 3개네요. 내려온 거 몇 개? 다시 이제 용질 덩어리로 기어 들어왔네요. 용질 덩어리 2개입니다. 아직도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가 커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이 설탕 덩어리에서 그들 사이 인력을 끊고 이 물속에 골고루 퍼진 빨간색 입자가 몇 개이지? 3개지. 근데 얘네들이 또 다시 어떻습니까? 들어갑니다. 덩어리로 들어가 버리죠. 결정화됐죠. 석출됐다 이런 말이야. 이걸 거꾸로 이 퍼져 있던 놈이 덩어리로 들어가는 걸 석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놈도 3개, 물속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퍼져 있는 것도 3개. 예, 그러면 결국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관계도 계속해서 용해되는 입자수 또 계속해서 석출되는 입자수가 서로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동적 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용의 속도 이퀄 석출 속도인데 제로는 아니야.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설탕 여기 10g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안에는 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용질의 덩어리는 10g에서 처음에 10g에서 이쪽에 퍼져 있는 놈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약간 줄어들겠지. 예를 들어 8g 해보자. 8g은 덩어리로 남아있겠지. 나머지 2g이 막 퍼져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덩어리 10g을 넣었어요. 덩어리 10g을 넣었는데 계속해서 용의 석출 돼가지고 어차피 이제 물속에 골고루 퍼진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이제 덩어리의 질량에서 빼야지.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건 몇 그램 정도 남아있다고 예를 들면 뭐 8g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태, 이제 이 8g은 이제 더 이상 안 줄어들겠지. 이제 나중에 그건 하고. 자, 일단 용매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온도, 일정한 용매라고 보고, 일정한 온도, 일정한 용매라고 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정한 온도, 일정량의 용매. 그러면 이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덩어리 10g에서 8g인데 이 8g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 이 상태에 도달해. 그럼 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 용의 석출 평형 상태라고 그래. 그러면 용의 석출 평형 상태에 도달한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하냐? 그거를 포화용액이라고 해. 포화용액.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몇 g이 자, 아까 이거 8g이라고 했죠? 자, 물속에는 몇 g이 놀고 있어요? 2g이 놀고 있어요. 자, 물의 양이 만약 100g이다. 물의 양이 100g이다. 물의 양이 100g인데 100g 중에 2g은 항상 놀고 있어야지. 그지? 용매 100g에 2g은 항상 놀고 있어야 돼요.
용매 100g에 용질 2g이 녹아 있다. 항상 녹아 있어요. 최대로. 이거를 용해도가 2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용매 100g에 2g은 항상 녹아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일대를 용해도가 2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 용해 평형, 용해 석출 평형에 도달했어요. 용해 석출 평형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도달했는데 선생님 예를 들었죠. 자, 항상 2g은 설탕이죠. 용질이죠. 설탕 2g은 용매 몇 g에 항상 놀고 있어야 된다고? 100g에 놀고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용해도가 얼마다? 용해도가 2이다 이런 표현을 써. 에? 용해도가 2야. 이 용해 석출 평형에 도달했어요. 용해 석출 평형에 도달한 용액은 무슨 용액이지? 포화 용액이다. 최대로 2g까지는 놓을 수 있죠. 그죠? 만약 1g만 녹아 있어. 그러면 그건 무슨 용액이라고 해? 불포화 용액이야. 근데 어떻게 조작을 했더니 용매 100g이 만약에 여기에 2g이 놀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10g 해보자. 여기 10g. 10g이었는데 얘가 이제 용해 석출 과정을 통해서 뭘로 변했냐면 8g으로 줄어들고 여기는 얘네들의 총 질량이 용질의 질량이 2g이었어. 그러면 용매 100g에 설탕 2g이 막 물속에서 놀고 있어. 요게 포화 용액이야. 근데 예를 들면 설탕이 4g 들어있어. 녹아버려. 그럼 요거 무슨 용액이라고? 그건 과포화 용액이다. 그죠? 그래서 용해도가 2다. 용매 100에 설탕 2g이 녹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상태. 포화 용액. 즉 용해 석출 평형에 도달한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해도가 2다. 그럼 용매 100일 때는 2g이니까 용매 200g이면 설탕은 몇 g까지 녹을 수 있지? 그래서 설탕은 4g이 녹을 때도 용해도가 2죠. 용매 300g이면 설탕은 몇 g이 최대로 녹을 수 있어? 6g이 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때도 용해도가 2다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나?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용해 평형 분명히 선생님 얘기했어요. 덩어리 10g을 넣었는데 충분한 시간 지나니까 덩어리는 8g이고 여기에 이제 일정한 온도 일정량의 용매입니다. 일정한 온도 일정량의 용매라는 조건 하에서 덩어리 원래 10g을 넣었는데 남아있는 덩어리는 8g이고 나머지 2g이 여기서 놀았다면 용매 100g에 2g이 녹았어? 최대로 녹아있네? 용해도가 2인 용액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녹아있어? 과포화 용액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대 2g까지 녹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포화 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거야 그냥 숫자는. 그래서 자 포화 용액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포화 용액이다. 용해 평형에 도달한 용액이다. 그래서 용해 석출 평형도 일종의 동적 평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용해되거나 석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용해되고 계속해서 석출되면서 여기에 놓을 수 있는 질량은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2g으로 예를 들면 그죠? 그 2g은 물속에서 골고루 퍼져 있어 항상.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용매 100g에 2g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란 설탕 10g하고 그죠? 예를 들면 빨간 설탕 10g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총 설탕의 질량은 20g이죠. 20g이지만 항상 여기에는 몇 g이 놀고 있어야 돼? 2g이 놀고 있어야 되니까
노란 설탕에서 1g이 빠져나오고 빨간 설탕에서 1g이 빠져나와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항상 2g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무슨 말겠지? 그러면 이제 노란색, 빨간색이 합쳐져서 여기 색깔이 조금 이제 좀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는 거죠. 항상 여기에는 이 포화 용액이기 때문에 2g만 녹을 수 있다면 노란색 10g에서 1g 빠져나오고 빨간색 설탕에서 1g이 빠져나올 수 있고 노란색 설탕에서 0.5g이 빠지면 빨간색 설탕에서 1.5g이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항상 여기는 몇 g만 놀고 있어야 돼? 2g만 놀고 있어야 된다. 용해도가 2다라는 조건에서. 무슨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처음에는 무슨 속도가 커? 용해 속도가 커요. 또 어느 정도 지나도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 크지? 그러니까 이 상태는 계속 더 녹을 수 있잖아. 더 녹을 수 있으니까 불포화 용액이지.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 같아졌어요. 이걸 용해 석출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이거 무슨 용액이지? 포화 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용해도라는 것을 좀 알아줘야 돼요.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가 있어. 여기서 용해도가 2다라는 표현을 잘 알아야 돼. 용매 100에 용질이 2g이 녹아 있을 수 있는 상태. 용매 200에 용질이 4g. 용매 300에 용질이 6g이 물속에서 놀고 있으면 용해도가 2다. 용해도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포화 용액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설탕의 용해와 설탕은 용질이죠. 용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반화 시키면 이거죠. 용매 플러스 용질이 용액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용해라 그러지. 역반응을 뭐라 그러지? 석출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용매, 용질, 용액이 돼. 그걸 용해라 그러고 역반응은 석출이다. 용매, 솔벤트, 솔루트, 솔루션 이래. 자, 그래서 용해 속도, 석출 속도가 같은데 제로가 아니야.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 석출되는 설탕 분자수가 똑같은 상태에 도달했어. 겉으로 보기에는 용해되지 않고 석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공간에 놓는 질량은 항상 정해져 있어. 일정해져. 여기 덩어리도 질량이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이 덩어리의 질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여기에 놓을 수 있는 입자들의 질량도 정해져 있었다. 이 상태를 동적 평형이다. 이 경우를 용해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지? 동적 평형 이해가? 아까 얘기했지?